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일할 기회도 줄어들고 각종 혜택들도 하나둘 사라지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계시죠? 특히 주변에서 65세가 넘으면 실업급여는 끝이다라는 말을 자주 듣고 계실 텐데요. 과연 이 말이 정말 맞는 걸까요? 오늘 저와 함께 이런 궁금증과 오해들을 하나씩 풀어보려 합니다. 혹시 내가 받을 수 있는 소중한 혜택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혹시 잘못 알고 있어서 포기하고 있는 권리는 없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나이 든다고 해서 모든 문이 닫히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많은 분들이 65세라는 숫자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지시는 것 같아요. 이제 내 나이로는 실업급여 같은 건 꿈도 꾸지 말아야 하나,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65세가 넘으면 무조건 실업급여와는 인연이 끝나는 걸까요? 사실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법적인 규정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를 보면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분들은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왜 이런 규정이 생겼을까요? 바로 이 시점부터는 월급에서 실업급여 관련 보험료를 아예 떼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험료를 내지 않는데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는 논리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새로 취업한 경우라는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핵심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나이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언제 퇴사했느냐가 진짜 기준인 셈이죠. 실제로 제가 상담을 해드린 분 중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64세의 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사로 일하시던 이순복 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무릎이 아파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내 나이에 무슨 실업급여냐 하며 신청조차 망설이셨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권유로 고용센터에 가보니 64세에 퇴사한 것이니까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죠. 그분은 6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무릎 치료도 받고 마음의 여유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든 사람이 이런 걸 받아도 되나 하는 죄책감도 있으셨지만 그동안 성실히 일하며 보험료를 냈으니 당연한 권리라는 걸 깨달으셨어요. 나중에는 몰랐다면 정말 억울할 뻔했다며 주변 분들에게도 적극 알려주시더라고요. 반대로 66세에 새로 경비 일을 시작했던 이만호님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65세 이후 신규 취업이라 아무리 성실히 일해도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이 거절될 수밖에 없었죠. 같은 퇴사인데도 언제 입사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나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퇴사 시점이 언제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요. 65세 이전에 퇴사했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65세 이후 새로 시작한 일에서 퇴사했다면 아쉽게도 실업급여는 받기 어려워요. 이제 궁금하시죠? 내가 언제 퇴사했는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지 말이에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는 겁니다. 1350번으로 전화하시면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수급 자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요. 또한 퇴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반드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한국 나이와 만 나이를 헷갈려 하시거든요. 같은 직장에서 비슷하게 일했는데도 어떤 분은 실업급여를 받고 어떤 분은 못 받는 경우를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럴 때 도대체 기준이 뭐지?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바로 퇴사 시점이라는 보이지 않는 선 때문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제도예요. 1년이라는 시간이 넉넉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금방 지나가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흘러간다고 느끼시잖아요. 그래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65세 이후 신규 취업분은 아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오직 그 이전에 퇴사한 이력만 인정된다는 사실이에요. 즉 65세를 기점으로 완전히 다른 규칙이 적용되는 셈이죠. 제가 만났던 김태화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64세에 대형마트 계산원으로 일하시다가 허리 디스크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도 많은데 구직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에 실업급여 신청을 미루고 계셨어요. 집에서 쉬면서 치료받고 몸이 좀 나아지면 그때 알아보자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8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이웃분의 조언으로 고용센터를 찾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1년 기한 내였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분은 4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몸도 회복하고 마음의 안정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신청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하고 후회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같은 마트에서 일했던 김은영님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64세에 퇴사한 후 신청을 계속 미루다가 1년 기한을 넘겨버렸어요. 그 후 66세에 새로운 직장에서 일하게 되었지만 이건 65세 이후 신규 취업이라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2번의 기회를 모두 놓치게 된 셈이죠. 이 두 분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신청 타이밍이었습니다. 같은 조건이었지만 언제 신청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김은영님은 나중에 그때 미루지 말고 바로 신청했더라면 하며 많이 아쉬워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를 실직 상태에서만 받는 것이라고 오해하시기 때문이에요. 물론 구직 활동은 해야 하지만 몸이 아프거나 개인 사정으로 잠시 쉬어야 하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게 실업급여의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퇴사하게 되면 즉시 달력에 실업급여 신청 마감일을 큰 글씨로 적어두세요. 퇴사일로부터 정확히 1년 후 날짜를 계산해서 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가족들과도 이 내용을 공유해 두시고요. 또한 65세 전후로 퇴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미리 고용센터에 문의해서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럼 65세 넘으면 정말 아무 희망이 없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예외 없는 법칙이 어디 있겠어요? 실업급여에도 중요한 예외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계속 고용이라는 개념이죠. 계속 고용이란 65세가 넘더라도 같은 직장에서 계속 일하거나 회사가 바뀌더라도 중간에 공백 없이 근무를 이어간 경우를 말합니다. 법적으로는 이를 하나의 연속된 고용으로 보기 때문에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하루라도 빈 기간이 있으면 새로운 취업으로 간주되어 버려요. 하지만 주말이나 공휴일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금요일에 퇴사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입사하는 건 문제 없어요. 정영호님의 사례를 말씀드릴까? 그분은 63세에 한 아파트 단지에서 건물 관리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성실하게 일하시던 중 65세가 되었지만 계속 같은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2년 후 관리 업체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이런 경우 한번 그만두고 새로 지원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업체에서 정영호님의 성실함을 인정해서 바로 고용을 제안했습니다. 퇴사일은 금요일이었고 새 회사 입사일은 다음 주 월요일이었어요. 주말만 사이에 끼어 있었죠. 이렇게 3년을 더 일하시다가 68세에 건강상 이유로 완전히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내 나이에 실업급여가 나올까? 하고 의심스러워 하셨어요. 하지만 고용센터에서 확인해 보니 63세부터 68세까지의 모든 기간이 계속 고용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중간에 회사는 바뀌었지만 공백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그분은 결국 5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1년만 해보자 했는데 이런 혜택까지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기뻐하셨어요. 특히 나이가 많아도 성실히 일하면 인정받는다는 자신감도 얻으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계속 고용을 노리시려면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퇴사일과 입사일을 정확히 맞춰야 해요.
하루라도 공백이 생기면 새로운 취업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완전히 다른 업종으로 옮기는 경우에도 계속 고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실천할 수 있는 팁을 드리자면 이직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퇴사 전에 새 직장을 미리 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퇴사일과 입사일을 조율할 때 가능하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스케줄을 맞춰보세요. 주말이나 공휴일은 괜찮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계속 고용의 개념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나이 때문에 포기하기 전에 내 상황이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라요. 실업급여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한데 그렇다고 일을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고민 많이 하고 계시죠? 그런데 빨리 재취업하면 오히려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바로 조기재 취업수당이라는 제도입니다. 조기재 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빨리 취업하면 남아있는 실업급여의 절반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예요. 쉽게 말해서 일을 빨리 구하면 보상금을 준다는 뜻이죠.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65세 이상 분들에게는 더욱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새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조기재 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6개월만 채우면 됩니다. 나이를 고려해서 조건을 완화해 준 거죠. 박명자님의 경험을 들려드릴까? 67세의 한 사무실 건물에서 청소 근로자로 일하시던 분이었는데 무릎 관절염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65세 이전부터 계속 일해오신 터라 실업급여 자격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 나이에 어디서 새 일자리를 구하겠어 하며 실업급여에만 의존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고용센터에서 조기재 취업수당 제도에 대해 설명을 들으시고는 생각이 바뀌셨어요. 빨리 일을 구하면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분은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걱정되긴 했지만 경험이 풍부하다는 장점을 어필했어요. 2개월 만에 다른 건물의 청소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새 직장은 이전보다 조건도 좋았고 동료들도 친절했어요. 가장 놀라운 건 7개월 후에 받은 조기재 취업수당이었습니다. 남아있던 실업급여 7개월분의 절반, 즉 3개월 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 번에 받게 된 거죠. 일을 안 하고 집에서 실업급여만 받았다면 이런 보너스는 꿈도 꿀 수 없었을 텐데 하며 정말 기뻐하셨어요. 더욱 좋았던 건 일하면서 느끼는 보람이었습니다. 집에서 실업급여만 받고 있을 때는 나는 이제 사회에 필요 없는 사람인가 하는 우울감도 있으셨거든요. 하지만 새 직장에서 박명자님이 오시고 나서 건물이 훨씬 깨끗해졌다는 칭찬을 들으시며 자존감도 회복하셨다고 해요.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기억해 두셔야 해요. 우선 실업급여 기간의 절반 이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개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3개월 이내에 취업해야 한다는 뜻이죠. 또한 새 직장에서 최소 6개월은 근무해야 조기재 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새 직장을 구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6개월 이상 근무가 보장되는지, 회사 사정으로 조기 해고될 가능성은 없는지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취업 전에 고용센터에 문의해서 조기재 취업수당 지급 조건을 정확히 확인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새 직장에서 첫 월급을 받고 급여 명세서를 보니 고용보험료가 왜 안 빠지지? 하고 의아해하신 적 있으시나요? 이상하다고 생각하셨다면 정상입니다. 실제로 65세 이후에는 근로자가 내는 고용보험료가 면제되거든요. 고용보험료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근로자가 내는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회사가 내는 부분이에요. 65세 이후에는 근로자 부분은 면제되지만 회사는 여전히 직업능력 개발비라는 명목으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만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혼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상길 님도 그중 한 분이었어요. 70세에 아파트 경비 일을 시작하신 분인데
매달 급여 명세서를 보면서 다른 보험료는 다 빠지는데 고용보험료만 왜 안 빠지지? 하고 궁금해 하셨거든요. 처음에는 회사에서 실수한 줄 알고 사무실에 문의하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담당자도 정확한 이유를 몰라서 원래 그런 것 같다는 애매한 답변만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우연히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서야 정확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상담사가 설명해 준 내용은 이랬어요. 65세 이후에는 근로자 부담분 고용보험료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여전히 직업능력 개발비를 납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만 실업급여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겁니다. 최상길님은 그럼 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데 혜택은 못 받는 건가? 하고 의아해 하셨어요. 맞습니다.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지만 다른 혜택은 여전히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직업능력개발훈련이나 고용안정지원 프로그램 같은 것들 말이죠. 실제로 최상길님은 나중에 고용센터에서 주관하는 안전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셨어요. 경비 업무에 필요한 최신 안전 지식을 배울 수 있었고 교육비도 무료였습니다. 실업급여는 못 받지만 이런 교육 기회라도 있으니 다행이다 하며 만족해 하셨어요. 또한 이런 제도를 이해하면 급여 협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65세 이후에는 근로자가 고용보험료를 내지 않으니까 실질적으로 받는 월급이 조금 더 많아지는 셈이거든요.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매달 쌓이면 제법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가 안 빠진다고 해서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된 줄 알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는 가입되어 있으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만 제외될 뿐이에요. 이런 정보들을 정확히 알고 계시면 새 직장을 구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급여 명세서를 받고 나서 뭔가 이상하다 하며 당황하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이런 제도를 잘 아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들 어떠셨나요? 65세라는 나이가 분명 하나의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숫자가 모든 가능성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미리 알고 준비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루 차이, 한 달 차이가 큰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오늘 이 시간만으로도 여러분은 소중한 지식을 하나 더 얻으셨습니다. 이런 작은 정보 하나가 언젠가는 큰 힘이 되어줄 거라고 믿어요. 인생의 후반부라고 해서 모든 걸 체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까지 쌓아온 경험과 지혜에 정확한 정보까지 더해진다면 더욱 든든한 생활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안정과 희망은 분명히 우리 손 안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관련 기관에 문의해 보세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도 이런 유용한 정보들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